자, 이번에 미국 증시 핫한 이슈들, 핫한 종목들 체크해보는 굿모닝 라이브 시간입니다. 도움말씀의 하나증권의 김세한 골드 PB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PB님 이틀 연속으로 보니까 괜히 더 반갑네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네. 증시가 또 기분 좋게 올라줬습니다. 다우지수는 장중하대 신고가를 경신했다라고 하고 기술주들의 흐름이 좀 눈에 띄었던 것 같은데 한 줄 평 먼저 남겨주실까요? 오늘장 한 줄 요약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고용 지표를 앞두고 있고요. 다만 이제 고용 둔화 우려가 좀 있기 때문에 이 우려 속에서도 AI나 에너지 테마 쪽의 선별적인 매수세가 계속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반등해 준 게 좀 긍정적으로 작용해 줬던 하루였었죠.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주가 흐름 조금 더 체크해 보는 게 좋을 듯 하고요. 자, 그럼 오늘 저희가 얘기 나눠볼 토픽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굿모닝 라이브 이슈픽. 자, 첫 번째 토픽은 고용 보고서 발표를 하루 앞둔 만큼 관련 내용들 짚어볼 예정이고요. 다카이치 트레이드가 본격화되고 있다라고 하고 서학개미들의 이 레버리지 매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라고 합니다. 관련 내용들 짚어보도록 하죠. 자, 우선 이제 내일 밤이죠.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될 텐데 간밤에 헬스 위원장의 발언도 나왔었고 이 고용시장에 대한 관심이 좀 큰 것 같아요. 혹시라도 고용 쇼크가 재현되는 게 아닌지 좀 불안한 마음도 있는데 네. PB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사실 이번 주, 그러니까 내일이죠. 내일 발표될 고용 지표가 그동안에 이제 연방정부 셧다운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 이후에 어느 정도 좀 데이터가 좀 이제 정리가 돼서 네. 나오는 이제 지표 중에 상당히 좀 의미를 좀 지니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게 원래는 지난주에 발표됐어야 될 게 이제 한 주 밀린 거죠. 네, 맞습니다. 지난주 이제 발표 예정이었지만 이제 보통 첫 번째 주 이제 금요일에 네, 발표가 그렇죠. 되는데 이 헷갈리는 부분이 것 같아요. 셧다운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밀리다가 결국에는 이제 내일 발표 예정인데요. 뭐 일단은 지금 최근에 미국의 빅테크들도 마찬가지고 감원이 상당히 좀 많이 좀 있었고요. 뭐 해고나 감원 이런 네.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1월 달 미국 기업 감원 계획이 10만 8천 명으로 전월 대비 200%, 205% 네. 급증을 했고요. 전년 대비로는 118% 급증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구인 건수도 약간 좀 줄어들고 있어서 예상치를 하회를 하고 있고요. 구인율 같은 경우도 3.9% 정도로 지금 5년여 만에 최저치, 그러니까 거의 코로나 이후에 이제 그렇죠. 최저치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지금 뭐 AI다 뭐다 로봇이다 많이 이렇게 바뀌면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업무 효율성으로 좀 많이 생각을 좀 하게 되어 가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뭐 구인 건수나 이런 구인율 하락은 이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이 고용시장의 여파가 좀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내일 발표되는 고용지표가 실업률 예상치가 4.4% 그리고 네, 한 7만 그렇죠. 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지금 만약에 예상치보다 좀 안 좋다. 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뭐 실업률이 너무 높게 나오거나 네. 신규 고용이 감소하는 그런 상황인 맞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 뭐 FOMC 의장이 바뀌진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이 고용 지표에 의해서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을 그렇죠. 좀 시사를 항상 하고 있다 보니까 만약에 실업률이 뭐 4.5, 4.6까지 간다라고 한다면 시장에 조금 충격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런 부분들은 또 추가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어떤 요소가 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좀 작용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의 변동성이 좀 단기적으로는 커질 거라고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간밤에 이 헬싯 위원장이 고용시장에 대한 멘트를 남겼죠. 고용 지표가 둔화될 걸로 예상한다. 그래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게 미리 좀 받아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고용 지표에 대한 관심 계속 가져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일본 자민당이 이번 총선에서 압승을 했다라고 하죠. 주말 사이에 나왔던 내용인데 이제 시장에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다카이치 트레이드 본격화된다고 좀 보는 게 맞을까요? 네, 이번에 일본 자민당에서 이제 총선을 통해서 압승을 했는데요. 다카이치 트레이드라는 의미는 우선은 다카이치 총리 자체도 재정 정책을 확대해서 성장을 계속 이어가겠다라는 그러니까 의미고요. 아베노믹스를 계승하겠다 이런 의미인 거죠. 약간 아베노믹스랑은 조금 의미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아베노믹스 예. 같은 경우는 조금 통화 정책 위주로 이제 갔다라고 보면은 이 다카이치 총리 같은 경우는 이 재정 정책을 통해서 네. 성장을 이어가겠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파월 의장에서 이 케빈 워시 의장으로 넘어가는 이 과정과 좀 비슷하다라고 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니케이 지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어제도 뭐 57,000 네, 선을 그렇죠. 돌파를 했고요.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그동안 성장이 조금 죽어 있다라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선거에서 이제 압승을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 워낙에 자민당의 좀 이런 힘이 좀 커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책들 싸움에서 당연히 좀 앞서갈 수밖에 없는데 특히나 방위나 뭐 인프라, 뭐 에너지 뭐 이쪽 관련된 내수 관련주 쪽이 상당히 좀 정책적인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최근에 이제 미국과 이제 여러 가지 협상을 통해서 AI 데이터 센터 쪽에 들어가는 그 소부장 관련된 기업들도 일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강세. 우리나라는 사실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렇게 딱 큰 회사들이 딱 잡고 있지만 네.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런 중형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내수주 정책 기대감에 좀 반영이 좀 될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나 이 달러 엔 같은 경우는 이제 엔화 약세가 좀 나타나게 되면 네. 또 160엔대를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볼 수 있는데 다만 이제 BOJ에서 그러니까 일본 중앙은행에서 2분기의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좀 예정이 좀 되어 있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크게 변동성은 없겠지만 조금씩 엔달러 환율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 결론적으로는 엔화가 조금씩 또 이 레벨을 낮춰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엔화 움직임은 뭐 당분간 챙겨보는 게 좋을 듯 하고요. 그리고 지금 중국이 이번 일본 총선 결과와 관련해서 좀 날선 반응을 보였더라고요. 이게 네. 그렇게 뭐 이례적인 평가들을 남기는 경우를 많이 못 보긴 했는데 네. 다카이치 압승을 두고 뭐 일본이 군국주의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네. 중일 갈등 기조는 당분간 조금 더 이어질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예전에 했었던 발언들이 계속 영향을 좀 주고 있는 것 같고요. 대만과의 좀 아무래도 문제가 좀 있다 보니까 이런 네. 부분들을 계속 상당히 중국에서는 좀 껄끄러워할 수 있을 만한 또 선거 결과죠. 근데 어찌됐든 이 정치적인 이슈는 차치하더라도 네. 지금 이제 경제적인 이슈에 있어서는 앞으로의 이 상당히 물론 초장기체는 변동성이 좀 있겠지만 주식시장의 이슈로 봤을 때는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네. 일본 이 주식시장도 좀 중요하게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또 이 중일 갈등이 지속된다고 했을 때 이 한일령과 관련된 수혜주들도 눈여겨보는 게 좋을 듯하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서학개미들이 미국 레버리지 상품에만 무려 2.5조 원 베팅에 나섰다라고 합니다. 이게 달러 규모로 한 17억 달러 정도가 되는 건데 아무래도 이게 저가 매수 기회로 보고 있는 거겠죠? 네, 워낙에 이제 서학개미들의 그 탑 10 종목을 보시면 기존에도 레버리지 종목이 네. 많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특히나 이제 지난주에 좀 주가가 조정을 좀 받았었고 이제 그로 인해서 이제 레버리지 ETF가 17억 달러 순매수로 이제 네. 들어왔는데 제일 많이 이제 매수하신 거는 이제 그 반도체 3배짜리 네. 일명 쏙슬이라고 불리우는 SOXL이고요. 2배로는 이제 만족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반도체 지수가 그냥 1배짜리로도 좀 최근 1년 기준 또는 2년 기준을 보면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단기적인 이런 좀 조정을 좀 노리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강하게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지금 메모리 반도체들 바탕으로 해서 이제 반도체 지수는 앞으로도 이제 AI 산업에 상당히 큰 어떤 요소기 때문에 계속 우상향할 거라고 보긴 하는데 사실 3배 ETF 같은 경우는 하루만 완전하게 복사를 할 수 있거든요. 장기적으로 가면은 당연히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음의 효과가 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2위는 이제 TQQQ 나스닥 3배짜리 ETF인데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1년에 10% 전후로 해서 조정을 받는 시기가 항상 있어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3배짜리를 고점에서 잡았을 때는 10% 빠진다. 그럼 30%가 빠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너무 이제 큰 종목을 이제 투자하신다기보다는 조금 이제 조정을 받았을 때 단기적으로
사용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 귀금속 ETF, 그러니까 ETN도 있고 ETF도 있는데 달러 약세의 이런 기조가 계속 된다라고 봤을 때는 이 귀금속 ETF도 계속 수급지 유입이 좀 되고 있고 마찬가지로 뭐 3배짜리는 별로 없지만 네. 2배짜리는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2배짜리 ETF도 상당히 많이 유입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성악기미들의 이 투자 흐름 체크를 해봤고요. 자, 방금 전에 속보가 나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설계 분야에 좀 강자로 꼽히는 기업 중에 하나죠. 온 세미컨덕터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이 조금 아쉽네요. EPS와 매출은 예상보다 잘 나와줬는데 지금 매출 가이던스가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다라고 합니다. 시간 외 거래에서 현재 5%까지 낙폭을 키우는 중이고요. 자, 기업 얘기들 조금 더 해보도록 하죠. 간밤에 오라클의 상승세가 정말 눈에 띄었던 것 같은데 무려 한 10% 정도까지 급등을 했더라고요. 네. 한동안 이제 뭐 회사채 발행도 하고 좀 약간 이 AI 거품의 중심에 있었던 것 같은데 오라클은 요즘에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오라클은 사실은 이제 가장 큰 위기가 이제 신용 등급이었죠. 예. 과연 하락이 되느냐 마느냐였는데 다행히 하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무리가 좀 됐었고요.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전반적인 주가 흐름에서 상당히 좀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마련이 됐었고 최근에는 오픈AI 관련돼서 오픈AI와 이제 그 3천억 달러 데이터 센터 계약을 했는데 이 계약 이행 우려가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됐다라는 네. 부분들이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오픈AI 같은 경우는 이미 400억 달러 현금을 보유를 하고 있고 분기 말까지 한 1,000억 달러 추가 조달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올해 지금 상장 또 예정이거든요. 그런다 그렇게 봤을 때는 사실 오픈AI가 상장을 한다라고 하면 그만큼 자금 조달이 더 쉬워질 거고 그렇죠.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오라클과의 이 데이터 센터의 이런 계약도 크게 무리는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마찬가지로 오라클의 주가를 좀 끌어올리고 있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주가가 연초 대비해서는 한 20% 정도 좀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오늘 10%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예, 20% 그렇죠. 정도 하락을 한 상태인데 이 부분이 지금 전반적으로 이 매수세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월가 평가는 좀 좋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투자 네. 의견도 간밤에 좀 상향 조정됐으니까 네. 긍정적으로 볼 여지도 있어 보이긴 하고요. 그리고 알파벳에 대한 얘기로 저희가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이게 AI에 정말 진심이 느껴집니다. 네. 지금 뭐 수십조 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하고 심지어 100년물 이 채권도 등장했다라고 하는데 뭐 진심은 알겠는데 괜찮은 건 맞을까요? 네, 사실 이제 100년째 지금 발행은 아직 확정은 되지 않은 걸로 네. 알고 있고요. 이제 파운드와 영국에서 유럽 쪽에서 이제 지금 발행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네. 그렇게 규모는 사실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상징적으로 주는 의미는 지금 AI 투자가 뭐 계속 이어진다라고 봤을 때는 네. 뭐 100년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렇죠. 이제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고요. 이게 사실 100년 뒤에 알파벳이 있을지 없을지도 그렇죠. 모르는 거잖아요. 다만 이제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여러 가지 빅테크 회사들 이제 뭐 M7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정말 버블이 아닌 회사라고 꼽자라고 한다면 알파벳이 가장 처음이거든요. 네. 가장 첫 손에 꼽을 수 있을 만한 기업이기 때문에 뭐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100년째 발행 추진은 상당히 시장에 또 상징적인 의미를 줄 것 같고요. 뭐 추가적으로 다른 빅테크 회사들도 발행할 가능성도 있기는 하지만 일단은 알파벳이 먼저 좀 치고 나간다는 의미가 시장에 주는 의미가 상당히 좀 큰 것 같습니다. 네.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하나증권의 김세한 골드 PB와 함께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